승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도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기구 및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4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 보유 종이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록물 열람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과 교육, 복지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정비를 통해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수혜에 맞는 효과적인 인력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 복지입니다.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 직무, 자기주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개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직원 애사시 장래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원 단체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조입니다. 신뢰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 임금 개선 및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신뢰와 협력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역량 강화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7조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가 없는 평택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조 지역사회 안정 및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권역별로 찾아가는 신년 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시정 현황과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확대 및 실질적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공동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상황에 맞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 중인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은 올해 25개 읍면동이 전면 전환되었으며 전면 전환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하여 의원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영배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을 위해 시민과 의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제안 발굴, 컨설팅 및 수기 과정을 거쳐 양질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수기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입니다. 원활한 협치 활성화 도모와 지속적인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사기 협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치 역량 강화와 문화 확산을 위해 협치 교육과 정책 공론장을 지속 추진하고 협치 백서를 제작하여 추진사항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확고한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평택시 주둔 군부대 의문과 거주 군인을 위한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인 및 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LED형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사업과 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민 체감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입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육아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전생에 걸쳐 자원봉사의 의미를 새기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족, 기업, 미군 등 대상별 주도적 자원봉사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협치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 청소년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았던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학부모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선하여 운영하고 기존의 영어 교육 지원과 온마을 원클릭, 체험버스 등과 더불어 평택시만의 교육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성 함양을 위해 어울림마당, 문화축제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평택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힐링 콘서트를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안정망 구축과 청소년 시설이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거점 시설인 서부 청소년 시설과 북부 청소년 시설은 건립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청소년이 여유 시간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은 24년 조성된 공간의 개소 준비와 25년도 계획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체육관, 무봉산 수련원 시설 개보수와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을 위하여 본청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본청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 단열 보강 등을 통하여 청사 에너지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여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2024 회계년도 통합 결산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확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을 위해 계약 관련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또한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주 관리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힘쓰겠으며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인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유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대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차량의 통합보험 가입 추진 등 물품 및 공영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조 전통시장 공공 와이파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통복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이며 사업 내용은 기존에 노후된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고 인터넷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회선 후 50회선 이상으로 증설하여 전통시장 방문객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시민들이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구축과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갱신하여 이용 편의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 시스템 장비를 5월까지 교체하고 표준화 개발 환경 구성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교체를 7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과 평택시 생활정보지도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여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능화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활동으로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자체 보안 감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위험 상황을 가정해 웹 해킹, 디도스 대응, 해킹 메일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안정적 행정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RPA 업무 자동화 구축과 온나라 문서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추가 도입, 신규 PC 모니터를 교체 보급하여 중단 없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조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시 민원 만족도 조사와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 및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비상대응 전담반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복한 삶의 시민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열과 바로 알림 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의 고객 응대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DB 정비 업무 관련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홍보를 통해 주변에 생활 불편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범죄 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정비를 통해 자율적 주차 질서 문화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 확인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무인 단속기 20개소를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불법 주정차 단속망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망의 방화벽 교체 및 증설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 올해 업무 계획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지금 그 기록물 관리 이 시스템 이번에는 이제 전수조사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유기록물 현황 이게 이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된 거죠? 19만 8,921 네. 건. 네, 건수는 이제 건수는? 건수는 파악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수 목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왔던 내용들이 조금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부합동 평가에 그 문서 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대책 그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요소들이 항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차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목록화를 하고 정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 기록물 그 전산화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예,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개년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예산 반영을 못해서 올해는 일단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내년부터 작년에 했었던 이제 작업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계획 그 전에 이제 계획을 보면 4만 8천 건을 이제 2030년까지 이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현재 여기 몇 프로 정도 됐죠? 4만 8천 건에 4만 8천 건 중에 저희가 지금 6,900건 정도 했습니다. 6,900건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해야 될 분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죠. 예, 예. 이게 30년까지 나머지가 다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4만 8천 건만 DB화 작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전산화 작업을? 일단 저희가 이제 준연구 이상 보관하는 이제 기록물 중에 네. 중요 자료만 4만 8천 건으로 대략 추정을 하는 거고요. 네. 향후에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 전수 조사를 예, 예, 끝내고 정보화 작업할 할 필요성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더 할지 그런 내용들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록화하고 하면 예, 예. 지금 준연구 이상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30년 뭐 10년 5년이야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요즘 그 이런 문서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되죠 그게. 예, 필요나 저희가 기록 온나라 관리 시스템에 예, 예, 전부 다 거기에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이제 거의 되는데요. 네. 일부 이제 비전자 문서하고 이전에 있었던 비전자 기록물들이 지금 저희가 주로 작업화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제 전체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도 파악이 되고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조직 개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래첨단산업과 분과하는 거는 이제 3월 예정돼 있고요. 기후 에너지과 신설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3월에 기후 에너지과 신설하고요. 예. 미래첨단 산업과에서 이제 분과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반도체 AI과랑 기업 투자과 이렇게 분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7월에 이제 교육국 신설 계획도 있으시고 노인 장애인과 분리 계획도 있으시고 이 계획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 같은 예, 경우 교육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2개 도서관을 해서 약 정원이 9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국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해서 정원이 그렇게 하면 뭐 국장하고 이제 국서무 정도만 일단 해서 이제 갖춰 놓고요.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 장애인과는 지금 이제 업무가 계속 이제 세분화되고 어려워짐에 따라서 노인 복지과하고 장애인 복지과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노인 장애인과가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양계 분과를 하면서 각 3개 팀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국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쪽 이렇게 해서 국을 신설한다는 게 좀 어떻습니까? 규모가 다른 국에 비해서. 적정한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중장기 그 작년에 그 중장기 기본 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는 그 교육 파트를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또 청소년하고 청년 업무를 이렇게 좀 묶는 걸로 그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일단 교육국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을 따로 묶어서 좀 다른 국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평생교육하고 교육 업무, 그다음에 또 이제 도서관 업무가 시민 학습이라 교육 쪽의 측면이 굉장히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좀 반영을 해볼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조직을 보니까 교육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국을 신설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같이 이제 문화나 이런 거랑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그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협력과 우리 지금 국내 교류 확대 지금 강원도 원주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이렇게 3군데 진행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하고 그쪽 시에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거의 다 됐고요. 네. 이제 협약 맺으면 이제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일정이나 의회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 일정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신안하고 제천하고 제천, 예, 예. 이렇게 하면 5군데가 되네요. 네네. 예. 이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좀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제 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도 혜택이 좀 있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 참여 예산 네네. 11페이지 그 올해 24년도죠. 24년도 해서 올해 이제 주민 참여 예산 반영 결과가 159건에 49억 예, 3천억. 49억 정도. 예. 이 지금 시소관 시 일반 제한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건수가 굉장히 반영 건수가 예, 예. 굉장히 적습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단위가 금액 좀 단위가 커서. 커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협치회의 이 지금 해서 정책 공농장을 지금 9회 추진 실적에 보면 이제 9회 운영했다고 예, 예.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의제를 갖고 논의를 했었죠? 정책 공론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 현안사항도 해당되는 게 있고요. 상당히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를 별도 주시고요. 예, 예. 이게 이 협치 이게 뭐 시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시민들 참여해서 이제 했을 때 이게 좀 어때 의견이 반영되고 합니까? 그런 지금 요즘 이제 시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의견들이 그런 것들도 여기 논의가 되나요? 여기서? 예산에도 실제로 반영되고요. 예. 이제 많이 이제 참작해서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법연합 때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이제 월 60씩에 720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여기 지금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좀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지대가 좀 30개 지금 지대가 있거든요. 자율방법 연합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철로역 주변에 이제 그쪽에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 예. 이 지금 그래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노력들을 해주시고 하는 그 단체인데 예, 예. 이 연합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발족이 됐죠. 예, 예, 예. 했는데 그 사무실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좀 임차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 저희가 그렇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그런데 마땅치가 하여튼 계속 검토해서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좀 네네.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제 새로 모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박람회를 1회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하는데 이제 작년 올해부터는 같은 경우는 이틀 했습니다. 작년에 이틀 했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 진학 특강 진행해가지고 학부모, 의학계열 예비 수험생 이제 950명 이렇게 진행을 했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셨던 거죠? 아, 진로 박람회하고 착각했는데요. 예, 대학 입시 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제 이거는 시기별로 대학 입시 박람회 뭐 이제 그 수시 전형으로 해서 설명회도 3번 했었고 이제 정시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또 1대1 컨설팅하고 저기 설명회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의학계열 예비 수험생 950명 대상으로 이 특강을 했었어요. 네. 맞춤형 진학 특강. 네. 네. 그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대회실에서 이제 특강식으로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시청 있습니다. 대회실에서 그 의학계열만 참여한 건가요? 이 950명이? 이제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아예 관심 그냥 있는 특강, 학생들. 예, 특강 자체를 이렇게 의학 계열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예비 수험생들 이렇게 특강 해가지고 의학계열로 진학한 학생 수가 파악이 되나요? 그거는 학교별로 또 확인을 해봐야 학교별로 되는 확인해봐야 돼요? 사항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비 수험생 950명이 많이 이제 특강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통학 차량 지원하는 게 있어요. 네,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 서부 쪽인가요? 지금 그 신청 학교가 이제 기준이 돼서 이제 대개 보면 농어촌 쪽이나 농어촌 쪽. 예, 지금 10개 학교가 10개 학교. 신청을 했고요. 예. 이제 작년하고 이제 한 개 학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개 교. 올해 그러면 이제 이제 신청.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5대 5로 저희 시와 교육청이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신청 학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기준에 이제 문제만 없다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 아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거리가 멀고 통합 거리가 멀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네, 이제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 거리가 1.5km 이상. 이제 기준에 중학생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등하교 시간이 30분 이상.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교통이 취약하거나 이제 교통 안전에 우려가 되는 사항에 이제 근거해서 신청하면 이제 맞으면은 이제 신청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뭐 인원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학교별로? 대개 이제 기준은 차 한 대. 한 대 기준 정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제 하면은 학교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근데 신청 기준에 맞으면은 이제 신청한 데는 다 한 대라. 예. 지금 10개 학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정도. 이렇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가 거의 초등학교가 많이 있고요. 이제 중학교는 효명중학교. 효명중학교도 지원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이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이제 성담 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단기 쉼터 이제 운영을 하고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청소년 단기 쉼터에 들어와 있는 그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이 8명으로 알고 8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단기니까 그 짧은 기간만 있잖아요. 네. 있고 이제 다시 이제 가정으로 복귀하든지 뭐 이렇게 이런 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청소년이 이제 여기서 쉼터에서 나갔을 때 그런 나중에 그런 그 추후에 관리도 계속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잘 가정으로 복귀해서 잘 생활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가정으로 복귀 안 하고 뭐 이런 아동복지센터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쉼터에서 있다가 퇴소를 했을 때, 퇴소한 후에 어떻게 이 청소년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정으로 복귀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이제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리고, 여기 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나중에 좀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위기 청소년은 이제 보호자로 이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 지원액은 5,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이나 건강 그리고 학업, 자립, 뭐 이제 법률이나 이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뭐 학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들어오는 일괄해서 경우도 들어오는 있고, 경우도 이제 읍면동에서도 들어오는 읍면동에서 경우가 들어오는 있고. 경우도 있고. 그 다른 법이나 제도에서 그 네.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즘 위기 청소년들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정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조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북부 청소년 건립 이거 지금 이 224억이 이게 공사비죠? 순수 공사비. 네, 공사비입니다. 이 연면적 3,929 제곱미터에 224억이면 이게
그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공공건축이 그 뭐야 이게 공사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는 저 중앙투자심사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저희가 어렵게 이제 네. 네 번째 올려가지고 심사는 통과가 됐고 네.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일회 추경 때 저희 건축 용역 심의 그 받기 위해서 그 기획 용역 이제 예산 세워가지고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예, 예. 건축 심의 들어가고 네. 설계 들어가고 28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고할 때는 27년 준공이었는데 또 1년 늘어났어요. 예, 투자 심사 내년에 또 1년 늘어. 투자 심사 통과를 못하다 보니 예, 그 투자 심사가 어렵게 통과한 건 잘 알고 있고. 예. 이런 건립 예정의 공사비 이런 것도 중앙투자심사에서 거기서도 이런 것도 다 저기를 하나요? 예, 금액까지 다 금액까지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여기 지금 28년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네, 내년에 또 29년으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그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설치 130kW 용량을 이제 확대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 시청 본청이랑 네, 그 앞에 이제 구의회 건물 제1 별관이랑 네. 이럴 때 옥상에 옥상에 예 설치할 예정. 지금 현재 45kW 정도가 설치가 돼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율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이번에 추가하시면 이제 6.9% 정도가 되는데 네,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청사 이전하고 하니까 그쪽에다 이제 감안은 하겠지만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해마다 이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실태 조사를 하고 올해도 이제 할 거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실태 조사 이제 보면은 무단 이제 점유해가지고 처분한 게 있고 후속 조치 예정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후속 조치는 지금 잘 이행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단 점유한 데 대한 이제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한 8건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예정인 건수가 한 30건 정도로 있었어요. 작년 24년도 실태 보고 조사 네. 결과 보고에 이것들은 이제 조치가 다 됐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부과한 거는 8건이고 나머지는 예, 진행 중. 진행 중이네요. 그럼 예. 32건 중에 8건 했으니까 24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년 이제 실태 조사를 하시는데 이런 조치,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잘 공유조사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분하는 것들은 처분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처분 그 일반 재산 처분한 매각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매각이 2024년도는 매각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19억 정도. 19억 정도 예. 나왔어요. 그 전에는 8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네. 보통 공유재산은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그 개발에 개발에 따라서 포함되거나, 예. 잔여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일정 금액은 아니고 좀 들쭉날쭉한. 네. 공유주산 해마다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정기예금 지금 3,200억 정도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기금인가요? 아니죠. 아, 그게 이제 왜 저희들이 그 세입하고 세출이 서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그 보통 일반 회계 그 통장은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많은- 일반 회계에 있는 돈이에요? 예. 그 근데- 많은 예. 근데 여기 보면 800억을 3년 동안 예치해 가지고 3.5% 금리가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3년씩 예치할 수 있나요? 일반에게 그 이제 연말 기준으로 시에 이제 그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걸 평균을 한 3, 4년, 3년, 5년을 보면 그 연말 기준으로 한 1,500억 원에서 한 2,500억 정도는 항시 이저 잉여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통계나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당장 나가야 될 돈은 3개월이나 이렇게 예금으로 하고 있고 네. 뭐 1년, 3년 이렇게 나눠서 그 3년 안에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율 좀 높은 걸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세입이 아주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0억에서 2,000억 그 사이 정도는 항시 보통 저 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이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3,200억이에요. 800억 정도는 이게 순세 개념으로 항상 남으니까 이 정도는 계속 남는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1월 말 지금 1월 말 현재는 이제 그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2천억 예, 변동이 매달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이렇게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길래 아, 2월 되는 예산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지금 우리 전통시장 공공 와이파이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네. 지금 이 5개 수호지 않습니까? 5개 전통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 이제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 거죠? 그 네, 노후화돼서 예, 교체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노화돼서 예, 교체하는 전체 그 단말기 교체가 66개로 보니까 됩니다. 예. 이 5개 그 전통시장에 66개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무선 공유기가 예. 66개가 이제 설치돼 있다는 설치되어 있는 얘기네요. 거죠. 예. 언제 설치한 겁니까? 이게 2014년도에 설치가 된 2014년도. 겁니다. 예, 그래서 10년이 넘었네요.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신다. 교체하는 겁니다. 예. 시장별로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개수는 네, 다 그렇습니다. 예, 그 틀린 예, 개수는 예, 그 각각 예, 틀리고요. 다릅니다. 예. 그러면 뭐 추가 더 증설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저희가 교체만? 이제 전에는 이제 네. 이게 뭐 이제 회선 수가 한 5개 회선으로 해가지고 한 전통시장에 하나씩.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여러 개 이제 그 이제 무선용 그 접속용 안테나를 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렸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하고 회선 수도 좀 이렇게 늘려서 속도가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이 좀 빨라질 수 있게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북시장이 제일 규모가 크니까 거기가 제일 많겠네요. 아, 몇 예, 개- 거기가 제일 맞습니다. 거기가 무선 낸그 저기 그 안테나 수가요 16개소 16개 예,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시장 전체가 이제 커버가 되나요? 시장 전체가 다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 예, 예.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몇 점 그 기존 있었던 쪽을 이제 주변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신형 장비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무선으로 이제 와이파이 되는 지역은 조금 더 전에보다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여기 보면 이제 소요 예산이 4억 7,700인데 네.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유지보수 비용도 같이 같이 다, 있어요. 예, 그 홈페이지 포함돼요.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연 얼마죠? 연 저희가 알기에는 이게 이제 장비가 따로 있고 이제 네. 이 안에 있는 이제 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는 게 있는데 연 제가 알기에는 장비 그다음에 그 포함해 가지고 전체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한 4억에서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만. 예, 예. 그게 그 장비하고 그 안에 그 홈페이지 그 예, 소프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다른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가 합니까? 그 각각 이제 틀립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하드웨어 따로 별도고요. 소프트웨어는 또 그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만 해도 거의 한 거기가 2억 가까이 2억 됩니다. 가까이 되죠. 예.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네, 예. 교체니까 이 기존에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오래되고 현재 좀 안 맞고 해가지고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컨텐츠 관리 요거는 이제 시스템. 보통 이제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이게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용을 콘텐츠를 다 일일이 이제 저희 이제 쪽에서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다 할 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자기네에 맞는 게시판이라든가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는 콘텐츠들은 이런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그 업그레이드하고 내용을 좀 붙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부서에 이제 권한을 줘가지고 그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이 네,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올리고 네. 예. 그리고 각 부서에서 공지할 사항들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다 이제 하는 이렇게, 거죠. 네. 그럴 용도로 쓰시고 계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사이버 위험 대응해가지고 웹 해킹, 뭐 디도스 해킹 네. 이 모의 훈련 네. 실시하는데 이거 어떻게 실시합니까? 보통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웹 해킹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취약한 점이 그 인터넷 메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피싱 비슷하게 이런 이제 그 메일에 대한 내용을 무작정 클릭을 했었을 때 의심 없이 이제 그 첨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말에 한번 그런 거를 전체 직원들 중에서 대상으로 발송을 시킵니다. 훈련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거를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그런 걸 하고 파악하고. 신고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었고 거기에 따른 거를 다시 재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해킹 메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게 네. 들어왔으면 이상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조치하고 네, 조치하고 이런, 다시 예.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망하고 이 분리돼 있죠. 지금 저희는 인터넷 현재 이제 그렇죠 분리가 네. 돼서 있죠. 저희는 업무- 네. 업무망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제가 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별도로 중앙부처처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보안 장비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이제 그 통합 청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분리가 돼서 별도로 나가게끔 돼서 있고요. 아직 각각의 그 업무망과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업무를 하시면서 인터넷도 같이 사용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인터넷과 업무망의 자료가 이게 다시 이제 연결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뭐 망 연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거쳐서 보안 장비를 거쳐서 이제 필터링 통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런 사이버 위협에 좀 취약한 취약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단계가 이제 정부 이제 중앙청사서부터 이제 그 광역자치인 경기도청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3단계 이제 보안 간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아주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부 기관의 이 사이버 이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브리핑 하기는 이게 망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만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아 이제 중앙부처는 네, 그렇게 중앙부처는 다 되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아직 여기까지는 안 돼 있다. 여기 그 RPA를 이용한 업무 자동화 구축, 아, 네. 로 행정 효율화 향상이라고 되는데 예. 이것도 좀 설명을 아, 좀 예.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RPA가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예. 이제 반복적으로 쓰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출장을 월액 여비를 이제 월말마다 계산을 해서 줄 때 그런 게 이제 월말에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시간대에 작동이 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각 부서별로의 그런 그 이제 월 이제 정산된 그런 여비에 대한 금액을 이제 계산을 다 해서 각각의 부서의 그 서무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자동화된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선의 이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고자 하려고 이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도입인 것 같습니다. 처음 네, 예, 그렇죠. 처음입니다. 예, 행정 효율을 위해서 네. 많이 그 효율성 향상되는 많은 근데 요즘 많이 이제 하고 구축하고 서 있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이걸 도입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그 사망 신고하게 되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거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상속 이런 부분에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세무서나 은행 이런 데 통보해 가지고요. 그런 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 사망 신고를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상속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법무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 이게 있길래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 연계를 해준다는 건가요? 법무사하고 뭐 이런 데를? 아니 연계는 아니고요. 이제 네. 필요한 서류를 서류를 홍보해 준다? 한꺼번에 이제 발급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발급받을 수 네, 있게끔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않고 여기 여기서, 원스톱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콜센터에서 어르신 홀몸 어르신 대상 안부 전화 서비스 지금 30분 하고 계신데 예.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 정도 그 전체 현황은 읍면동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기 있어서?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서비스 굉장히 적극 좀 확대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요. 근데 지금 이 30명을 이제 그 안부 전화를 매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매주 일에 하고 매주 일에? 예. 이거 몇 분이 담당해서 합니까? 콜센터 직원이? 그 상담사가 지금 20명이니까요. 네. 이제 그걸로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매주 한 번씩 이걸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민원 콜센터에서 좀 업무가 많거나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라도 좀 인원들을 좀 이렇게 안부전화 서비스를 읍면동에 좀 확대해서 읍면동에서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그 건수가 이제 처리 실적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늘고 있고 지금 공공시설물은 이제 중단했고요, 그렇죠? 도로교통시설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어디로 신청합니까? 우리 생활민원 SOS 네. 팀 네. 글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네.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은 그 우리 과로 연계가 됩니다. 읍면동에 신청해서 과로 과 담당 그쪽으로 예, 직접 하는 분도 계시고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그 뭐 통장 단체장들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거 여기 좀 홍보하신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런 데다 협조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좀 통장님들한테 좀 주위에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관제 시스템 그 방치 차량 실태 조사가 다 처리가 됐나요?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일반 공용 주차장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거기에도 방치 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법이 주차장법이 신설되면서요. 예. 아니 이제 개정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방치 차량은 주차장을 거기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좀 그 방치 차량들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계속 그 막 몇 개월째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또 막 오래 서 있다 보면 다 또 뭐 훼손도 되고 그러잖아요. 미관에도 안 좋고 그리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아니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